이제 끝인가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퇴직할 때만 해도 적어도 먹고 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죠. 주변에서도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푹 쉬면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살라던 말이 저를 뿌듯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쉰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사람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는 것과 쉰다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넉넉지 않았던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아내의 병원비 등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면서 노후 자금은 바닥이 났고 하나 남은 집을 팔아 전세로 월세로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리를 해보니 제 통장에는 한 달치 생활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저는 몸과 마음이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어요. 구석방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은퇴자 자산 격차 심화라는 기사를 다루더군요.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 얘기 같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처음으로 현실이 눈앞에 훅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해봤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불안해서 그러는데 혹시 무슨 방법 없을까?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빠, 동사무소 가보셨어요? 기초연금이나 뭐 그런 거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남들 받는 거지라 생각했던 그 제도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제 마음에 콕 박히더군요. 익숙지 않은 행정서류, 줄 서는 낯선 공간, 뭔가 도움을 청한다는 부끄러움. 하지만 저는 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70 넘어 혼자 사신다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나도 처음엔 참 힘들었어.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의료비도 지원받고 지금은 그래도 숨통이 좀 트였지.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어왔고 또 누군가는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 한켠에 희망이란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주민센터 벽에 붙어 있던 작은 안내문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남은 통장 잔고만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요. 사회복지사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올해 66이고요. 지금은 일도 없고 자산도 없습니다. 그는 제 주민등록증을 참고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랐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결과가 겨우 지금과 같은 것인가 하는 무력감 같은 것들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돌아온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저에게 환한 웃음을 보이시며 여러 가지 서류를 주셨습니다. 어르신 잘 오셨어요. 일단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를 위해 여기 서류에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처지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과 그 단순한 공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는 복잡한 말 없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각기 기준이 다르니 소득재산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게 필요한 서류는 이랬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통장거래 내역, 재산세 과세증명서. 이 서류들을 모으는 과정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다 밟은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조 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2년 전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재활치료 후에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고 있었고 자식들도 각자 살기 바빠 돌볼 형편이 안 됐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기초연금과 생활급여가 매달 들어오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의료급여까지 받으니까 병원비도 거의 안 들고 주민센터에서 나누어 주는 반찬 덕분에 식사 걱정은 없어졌지. 이제는 혼자 살아도 덜 불안해요. 사람들과 말 섞는 시간도 생기고 몸도 덜 아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 들으며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해보자. 처음이 어렵지. 한 발만 내디디면 길이 생길 거야. 며칠 뒤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준비해온 저희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신청 절차는 끝났습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2개월 안에 나와요. 그동안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의 따뜻한 한마디가 제 근심을 덜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 왠지 하늘이 밝아 보였습니다. 아직 결과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었거든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 저는 매일같이 우편함을 열어보거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신청 반려라는 말이 적힌 통지서가 올까 봐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3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연호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가 승인되었습니다. 첫 지급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그 순간 전화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되는군요. 나도 받을 수 있군요. 다음 달 20일. 은행 ATM 앞에서 손을 덜덜 떨며 통장을 넣었습니다. 지급일이라는 글자와 함께 찍힌 33만 원. 그 뒤에 따라온 생계급여 45만 원. 정말 눈물이 나더군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이 단순한 생각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몰랐습니다. 김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청소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놓았고 이후로는 사실상 소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도움도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죠. 근데 복지사 선생님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죠. 지금은 기초연금 받고 생계급여도 받고 병원 갈 때도 걱정이 없어요. 김 할머니는 매달 동네 복지관에서 주는 밑반찬 꾸러미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숨 쉴 수 있게 된 건 나라 덕분이야. 그 말에선 원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지원금이 들어온 날 저는 작은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엔 손이 가지 않던 과일 하나를 집었고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상인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살만하네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한 끼 식사를 정성스레 차렸습니다. 계란을 부치고 묵은지 볶음을 하고 찰진밥 지었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위한 밥을 차렸구나. 그게 그렇게 뿌듯하더군요. 물론 지원금만으로 풍족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변화는 큽니다. 나는 이제 사회로부터 완전히 잊힌 존재가 아니다. 이 믿음 하나로 저는 스스로를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병원도 갔습니다. 그동안 미루고만 있던 허리 통증.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젠 걱정 마시고 꾸준히 오세요. 의료급여 대상자자이시니까 비용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고 저는 처음으로 치료 계획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안도의 휴식을 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때는 이러다 나도 노숙자와 같은 처지가 되는 거 아닐까 싶었던 제가 이제는 한 달의 생활을 계획하고 병원 치료 일정을 정하고
작지만 고정적인 삶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몸은 힘들어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한동안 지원금으로 숨을 돌리긴 했지만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러다 진짜 방 안에서 늙어 죽겠구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중얼거렸죠. 지원금만으로는 식비 공과금에 겨우 턱걸이입니다. 게다가 나가서 쓸 일이 없다 보니 사람 만날 일도 없습니다. 매일 같은 방 안 같은 시간표. 하루가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주민센터 복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이 건강만 조금 회복되시면 가볍게 일하실 수 있어요. 요즘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아요. 가벼운 일도 많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소득도 생기고요. 그 말에 솔깃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래, 해보자. 내가 못하란 법도 없잖아. 하는 생각에 접수하러 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맡게 된 일은 공원 환경지킴이. 주 3회 오전 3시간씩 공원 쓰레기를 줍고 벤치 주변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쓰레기를 줍는다고? 그런데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산책 나온 아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개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가 아유, 요즘 공원이 깨끗하네요 하며 말을 걸어올 때 왠지 모르게 내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김 할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살며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반지하에 삽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던 중 동주민센터의 추천으로 동네 도서관 서가 정리 일자리에 참여하게 됐죠. 처음엔 몸이 좀 힘들었지만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녀는 매달 45만 원의 보수를 받으며 동료들과 책 이야기 나누는 게 큰 즐거움이라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에요. 저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스스로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처음 받은 활동비 32만 원으로 오래된 운동화를 바꾸고 시장에 들러 미역국 재료를 샀습니다. 집에서 끓인 그 국이 유난히 맛있더군요. 무엇보다도 하루에 한 번씩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는 삶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저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하루 종일 실내복 차림에 어깨가 처져 있었는데 이젠 출근하는 마음으로 거울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버스를 타면 기사님께 인사도 하게 되더군요. 함께 일하는 박 어르신은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원 오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이 공원이 유지되는 거라고. 그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3번 아침마다 공원으로 나갑니다. 손에는 집게와 쓰레기 봉투, 마음엔 작은 자존심 하나 들고서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벤치 아래 낙엽도 쓸고 화단에 핀 꽃도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밤에 잠드는 것도 참 편하네요. 비좁아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다시 눕힐 수 있는 이 조용한 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죠. 반지하 방에 혼자 누워 있다가 새벽에 깼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톡 떨어졌고 벽지는 눅눅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이 있어 그나마 버텼지만 아침이 되자 창문이 꽁꽁 얼어붙었더군요. 여긴 더는 못 살겠다. 그때 처음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밀릴까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이사란 사치였죠. 그런데 마침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상담 중 국민임대주택과 공공기숙사형 주택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연호 어르신 혼자 사시니까 1인 가구 저소득 기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서울시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LH 국민임대주택 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전세도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저에게 기초수급자 우선순위라는 말이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담당 사회복지사 도움을 받아 국민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강상태 확인서, 기존 주거 형태 증명. 복잡했지만 그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탈출구가 눈앞에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라는 통보서를 받았을 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송할머니는 오래된 여관방을 전전하며 살아오다 서울시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방과 욕실, 방은 1인실. 한 달 사용료는 10만 원도 안 됩니다. 처음엔 공동생활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정 붙었어요. 같이 밥해 먹고 생일엔 작은 케이크도 나눠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겨울이 와도 덜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사 당일 작은 보따리를 들고 새로 배정받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들어왔고 벽에는 곰팡이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전기레인지와 세면대가 있었고 화장실은 건물 안복도에 공동으로 있었지만 청소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방에 앉아 차가운 바닥에 손을 짚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무언가 어릴 적 살던 시골집 같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아마 오랜만에 집다운 집이라는 공간에 누워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넓은 집은 아닙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손님 초대도 쉽진 않지만 내가 쉬어도 되는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반쯤은 내려놓아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80세의 박노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야 처음으로 밤에 혼자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옆방에 누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건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노년엔 벽 너머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숨이 트입니다. 지금 저는 매달 관리비와 소액 임대료를 꼬박꼬박 냅니다. 그 덕에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을 깨끗하게 쓰고 함께 사는 분들과 잘 지내는 일. 그게 제 하루를 규칙 있게 만들어줍니다. 방 한 칸이 이렇게 사람 하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처음 배웠습니다. 병원 치료도 걱정 없어요. 예전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미뤘지만 지금은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병원을 갑니다. 그냥 참고 살지 뭐 이 나이에 병원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게 제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면 파스 하나 붙이고 속이 쓰리면 그냥 밥을 덜 먹고 넘겼죠. 그러다 병이 나면 죽는 거고 안 나면 다행인 거지. 그렇게 무심하게 넘기며 살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기 방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한 뒤 지역복지관에서 건강검진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국가에서 하는 암검진 대상자세요. 무료예요. 그 한마디에 처음엔 괜찮습니다라고 사양했죠. 그런데 담당자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혹시라도라는 그 말에 제가 제 몸을 너무 오래 무시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검진센터에 갔습니다. 위내시경, 혈액검사, 폐사진, 치과 검진까지. 처음엔 검사 기계들이 낯설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이 검사 끝나고 말씀하시더군요. 큰 병은 없는데 당뇨 전 단계입니다. 식습관부터 조절하셔야겠어요. 정확히 말하면 경고였죠. 더 늦기 전에 몸을 돌보라는 신호. 저는 의료급여 일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거의 들지 않죠. 이전 같았으면 약값이 무서워 병원 문턱도 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달에 2번 보건소 내과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상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이 왠지 모르게 고맙습니다. 장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무릎 관절염을 앓아왔지만 진료비가 부담돼 병원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보건소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1종 자격을 얻게 되었고 지금은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죠. 이제는 버스를 타고 병원 가는 게 일상이에요. 다리도 덜 아프고 사람도 만나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가는 걸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의사 선생님이 말해줍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내려갔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몸을 돌보고 있다는 게 실감납니다.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시장 반찬으로 저녁을 챙깁니다. 식사 후 약을 먹고 창밖으로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말하죠. 오늘도 잘했다, 이현호. 예전엔 늙으면 그냥 아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건 결국 나를 아끼는 일이다. 나를 돌볼 때 삶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줍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막막했던 분들에게도 길이 있습니다. 이현호 어르신, 혹시 복지관 자원봉사에 관심 있으세요? 어느 날 복지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렸죠. 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복지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오히려 이현호 어르신처럼 직접 겪어보신 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진짜 와닿거든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조언이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 그걸 이제 누군가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내가 다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하고요. 며칠 후 저는 복지관 내 노인 상담 자원봉사단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만난 분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경험을 지닌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도를 맞고, 누군가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누군가는 자식과의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가고 있더군요. 그런데도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이었겠죠. 첫 상담날이 기억납니다. 혼잣말처럼 앉아 계시던 67세의 박모 어르신.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일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애들 눈치도 보이고 이 나이에 왜 살아야 하나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퇴직금 다 쓰고 집세도 없고 기초연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한번 가봤고 그때부터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이지만요. 그분이 고개를 들며 물으셨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도 작년 이맘때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날 상담이 끝나고 박 어르신이 제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오늘 말 안 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술이나 또 마셨을 거예요. 그 악수의 온도, 그게 지금도 제 손에 남아 있습니다. 임 어르신은 오랜 실직과 지병으로 생활고를 겪다 복지관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말도 없고 눈도 못 마주치셨지만 몇 차례의 만남 후 지금은 같은 복지관 내에서 컴퓨터 기초 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뭘 가르친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더군요. 이제는 저도 복지관을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처음엔 막막합니다. 하지만 막막함은 방향이 없을 뿐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향은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때 보이더군요. 요즘 저는 낯선 어르신들이 조심스레 물어볼 때 주민센터 꼭 가보세요.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씩 준비하면 길이 나옵니다. 라고 말해드립니다. 그건 제가 살아보니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어떤 길도 걸어봐야 비로소 그 길이 내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 이제는 고개를 들고 제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부끄럽지 않거든요. 언젠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잊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 퇴직하고 소득이 끊기고 몸도 예전 같지 않던 시절. 저는 정말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나름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현장 일은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 나는 그냥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었죠. 그런데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요즘 매일 새벽을 열면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손등에 따뜻한 물을 끼얹으며 세수를 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으로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나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표시 같은 겁니다. 그리고 가끔 복지관 상담실에서 제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일 때 저는 느낍니다. 아, 나는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 계속 살아가야 할 사람이구나. 제 통장에는 매달 국가에서 보장하는 급여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것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증거이지요. 이 돈으로 밥을 해 먹고 병원에 가고 전기세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요즘 자주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김 반장. 그분은 늘 말했죠. 야,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야. 진짜 맛있는 국물은 마지막에 나온다니까. 그 말이 그땐 농담 같았는데 지금은 제 삶에 그대로 들어맞는 말입니다. 살아있음이 부끄럽지 않은 삶.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한번 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제 이야기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공공임대주택, 의료급여, 노인일자리 등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도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새로운 문입니다.